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월배당 ETF 분배금 공시가 나왔는데요. 12월 15일 기준으로 분배하는 종목들 발표가 났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요. 분배락일이 내일이죠. 내일이고 지급 예정일은 대부분 수요일 날 이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화요일 날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ETF 체크나 펀 ETF 그리고 가구증서 홈페이지에 분배금 증가만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분배금을 포함한 성과가 잘 가고 있는지, 비슷한 종목보다는 못한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좀 이제 리밸런싱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속속들이 종목별로 다 따지는 거는 이제 다 할 줄 아실 테니까 제가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잠깐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FOMC에서 25b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단기채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단기 유동성도 공급하는 그런 흐름이라 되게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국장은 조금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한 12시쯤 되면서부터 이게 오늘 또 이 선물 옵션 만기이어서 그런지 변동성이 막 심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막 팔고 하더니 막판에는 뭐 매수하고 끝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끝나고 S&P 500은 뭐 조금 오르고 끝나긴 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 그래도 코스피가 4.7% 4,100선을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S&P 500도 0.5% 나스닥 1.2%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코스피 71% S&P 500이 그래도 17% 나스닥이 22%나 올랐는데요. 이런 이제 지수의 수익률을 볼 때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고 내년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 그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국내 종목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기존 종목에서 추가된 게 키움 미국 S&P 500 모멘텀하고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가 추가됐습니다. 이 종목이 이번에 새로 상장한 건데 장기로 좀 모아가기 괜찮을 것 같아서 담아봤고 이거는 제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제는 분배금을 조금 덜 받아도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분배율은 조금 낮추고 상승률은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상품으로 일부 좀 바꿔보는 중이고요. 일단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이 종목들이 저의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요 밑에 종목들은 이제 미드필더 역할,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거죠. 뒷장에 또 이제 허리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일부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이 새로 들어온 종목. 그리고 요 세 개 종목들은 지난 이제 제가 이거 11월 10일인가 뭐 이때 찍었던 거라서 그 뒤에 이제 이 종목들은 조금 더 담았고요.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는 좀 빠지는 것 같길래 일부러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변동성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한참 잘 올라가더니 좀 많이 빠져서 조금 뺐는데 요즘 뭐 다시 살짝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런 또 이제 다른 종목들 조금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아까 그 미드필더들 역할하는 종목들이고 요 밑에가 이제 수비수 역할하는 종목들인데 편출한 종목은 기아랑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종목들을 이제 편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정받을 때 레버리지 종목을 계속 들고 갈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팔았는데 다시 살 때는 이제 레버리지 아닌 종목들로 이제 주로 샀고요. 제가 이 변동성 큰 걸 그렇게 막 잘 못 버티는 스타일이어갖고 일단은 이건 짧게 생각했던 거라서 이제 짧게 운영했었던 거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새로 편입한 종목 타이거 200 타겟 리클리랑 이제 나스닥 100 미국제 혼합 종목이 있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 종목들 조금씩 더 담았습니다.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했고 금도 조금 더 확대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 조금 줄인 것들은 이제 이런 종목. 이거는 이제 금융고배당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줄이고 이제 이 금융고배당 본주로 조금 더 산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타이거 걸로 조금 바꾸느라고 팔아서 조금 바꾼 거라서 크게 문제가 있어서 다 뺀다든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에 미국 종목들은 뭐 제가 몇 종목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더 없는데요. 알파벳을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이제 이쪽이 공격수인데 PDI랑 엔비디아는 좀 일부 익절하고 메타는 손절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뭐 중간 허리 역할, 여기가 이제 수비수가 될 텐데 알파벳은 늘리고 엔비디아랑 PDI는 좀 줄이고 뭐 메타는 아예
빼버리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포트폴리오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해외 주식 비중이 11월 달이 43.7%였는데 44.4%까지 조금 더 올라갔고요. 이건 이제 국내 상장 ETF 포함이고, 배당주 비중은 7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전달하고 크게 막 바꾼 건 없는데, 이제 그 안에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주가에 따라서 조금 비중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커버드 콜 비중은 조금씩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커버드 콜 비중도 줄이지만 커버드 콜로 인한 이제 분배금도 좀 줄이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분배율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낮추면서 상승을 조금 더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바꿔가는 중이라서 그렇고, 채권과 금의 비중은 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후 배당률이 조금 떨어졌는데요. 아까 이제 커버드 콜 내에서도 그런 좀 작업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배당률이 떨어졌고, 하지만 이제 그 상승을 한다고 가정하면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조금씩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집의 자산 구조랑 이런 게 조금 바뀌면서 분배금을 조금 덜 받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25년의 수익률은 평가손익이랑 뭐 이제 실현손익 뭐 매도하거나 배당했을 때 배당받은 것들을 다 기준으로 하면, 저는 늘 제 목표는 7에서 10%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까지의 오늘 지금 국장 마감 기준으로 하면 20% 정도 수익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 유튜버가 지금 코스피 70% 올랐는데 20% 했다고 뭐 잘했다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나름 제 이 자산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부동산하고 이 주식하고의 비중이 거의 반,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또 조금 바뀌어서 금융 이제 상품들이 금융 자산이 55%나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참고로 국민연금이 25년 9월 누계 수익률,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의 누계 수익률이 11.3%인데 엄청 잘했다고 지금 뭐 기사가 막 났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뭐 규모가 1700조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이건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3%,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익을 보면 2, 3, 4, 그러니까 22, 23, 24 하면은 7% 정도. 그래서 제 목표가 7%에서 10%인데, 기금 설치한 이후에도 거의 뭐 7%대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올해 번 돈이 벌써 138조. 워낙에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면 이제 해외 주식도 있고 국내 채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잡아놔야, 이거 한 방에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20%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 수익률을 되게 만족하고요. 사실 올해는 되게 운이 좋아서 이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다 포함했을 때 저의 순자산 규모가, 저희 가족의 순자산 규모가 20% 넘게 올라가서, 이런 해도 있구나 해서 매우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20년 뭐 이럴 때 더 좋긴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하여튼 올해는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잠깐 뭐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 주식 비중이 조금 낮았었는데 50%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대신에 S&P 500이나 나스닥 등 이제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뭐 이제 ETF나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심플한 투자 구조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시간들을 조금 더 의미 있는 나를 위한 시간들로 좀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에 너무 매몰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일부 개별주 투자도 조금은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구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좋아 보여서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렇고, 배당주랑 채권 비중은 조금 축소할 생각입니다. 25년 대비해서 채권 시장의 수익성이 내년도에 더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운,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들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음에 월 현금 흐름이 조금 이제 제가 덜 필요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종합소득세랑 건보료가 팍팍 늘어가는 상황 때문에 이걸 좀 줄이려고 이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절세계좌 내 운용 규모는 유지하거나 확대할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당장 뭐 내년 초만 돼도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쪽에 이제 금액 더 넣고 나면, 이제 그 안에서 운용하는 것들은 뭐 이제 배당주가 됐든 이런 그 지수 ETF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내년에 목표 수익률은 12%로 좀 올려서 잡아봤습니다. 원래 7에서 10%인데 내년에 일단 목표는 좀 원대하게 해놓고 잘 해보자라는 의지를 다지고자 월 1%씩 벌어보자라는 목표로 세워놨고요.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채널 운영 계획은 조금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교육 방송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다양한 영상을 좀 추가 시도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브이로그도 올려보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은퇴자분들이 이제 꽤 많아지셨거든요. 제 채널에도 마찬가지고 파이어족도 계시고 또 예비 은퇴자들도 많은데 이분들하고 같이 평일날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요. 지난번에 평일 모임을 해봤더니 이 24명이 나오셔서 평일 낮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과 투자 공부하고 독서 모임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볼까 하는 중이고, 리노클럽 멤버십들 지금 계속 멤버십 정기 모임을 매달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고도화해 보려고 합니다. 외부 전문가 초청해서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제한된 분들한테만 리노클럽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뭐 이렇게 미팅을 하고 했었는데 일반 구독자분들도 이런 니즈가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지방에도 조금 가서 이런 갈증들을 같이 해소하고 같이 얘기도 좀 나눠보고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저도 좀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년 계획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 리뷰와 내년 계획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주말에는 또 이 리노클럽 분들과 송년 모임을 갔습니다. 송년 모임에 이제 뭐 이런 내년 계획도 같이 얘기하고 올해 리뷰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협찬을 받은 선물들로 뭐 럭키드로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된 모임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스케치도 한번 해봐서 다음 영상에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래도 꾸준히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계속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이 특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ive your life.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